이번에는 토지건물 일괄 취득 양도시 안문계산 예외규정 신설 내용 볼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잘 기억해 두면은 좋은 컨설팅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일괄 양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 문제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를 조금 경감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임의로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구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임의로 내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 이미 계상한 금액과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30% 이상의 갭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계상한 토지 건물가액을 인정하지 않죠. 즉 불분명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불분명한 걸로 봤었을 때 그럼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느냐, 취득가액을 안분하느냐, 그때 어떻게 안분하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가면은 감정가의 기준 시가 순으로 이렇게 안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별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양도일 현재 또는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를 갖고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분 계산 방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죠. 어떻게 개정됐냐면 2023년 2월 26일 이전 양도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에서 안분 계산해 이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게 2023년 2월 27일 양도분부터 64조가 아닌 64조 1항에 의해서 안분 계산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64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 안분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하고 기준시가보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해. 즉 안분 계산은 순서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안분 계산해. 그 내용이 1항이고 2항은 이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불분명하더라도 임의로 구분한 금액이 불분명하더라도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면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게.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지 감정가액 얼마 그 다음에 건물 감정가액 얼마 이렇게 감정을 따로따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30% 갭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외 케이스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일괄로 공급받은 후에 건물을 멸시해요. 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 취득한 게 아니고 건물을 멸시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 취득했다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건물가액을 제로로 하고 전체 금액을 토지가액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안분 계산 방법이 2023년 2월 27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1항만 적용하래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되죠? 2023년 2월 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거나 즉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에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죠.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가세법을 준용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외 규정을 별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별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됐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법령, 즉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건물 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이게 설령 기준시가의 갭보다 30%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줄게. 두 번째,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데 건물 가액을 제로로 하고 나머지를 다 토지 가액으로 해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실무상으로 보면은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특약을 기재를 하고 건물가액 제로,
토지가액을 전체 금액으로 임의로 구분 계산한다 할지라도 예외 규정이 신설돼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세에 대한 이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놨다가 굉장히 좋은 컨설팅 주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이제 멸실을 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기존 건물에 대한 부가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은 감정을 받던가 아니면 전체 금액을 토지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좋은 컨설팅 주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